뭔가 반란하기 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걸라나? 여튼 군사력을 더 올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대외 관계를 올릴까? 대외 관계랑 대외 관계랑 대외 관계. 지금 군사 보너스가 없는 상태니까 굳이 군사하게 치중할 필요는 없고, 동물 다루기 하면서 동물 좀 더 다루자. 말하고 개를 좀 다룹시다. 참고로 이거 저 험블 번들에서 얼마지? 이것도 험블 번들에서 파는 거예요. 아까 전 했던 거랑 똑같이. 아까 전 디펜스랑 똑같이. 아직 팔고 있을 텐데? 맹금은 지금 만땅이에요. 개를 키우고 말을 타고. 당신은 이제 주말에 사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냥? 최근에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죠. 뭔가 즐길 만한 것이 필요해요. 큰 대회를 여는 것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요. 기사와 창기병, 음악가들, 모든 시합 참가자들 모두 대회를 좋아하죠. 승자에게 줄 상은 뭐로 결정할 생각이지? 인정과 찬사, 고용기회, 금. 고용기회로 할까? 고용기회. 승자는 왕실의 인원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을 거예요. 이거 근데 잘못하면은 스파이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겠지? 선발 대회예요. 아주 좋구나. 대회를 알릴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나머지를 맡기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와중에 당신의 시선이 꽃병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수분 공급이 필요해 보이네요. 꽃봉오리 잎들이 쭈글쭈글한 상태입니다. 홀 담당이 게으름을 피우나 보네. 저 꽃들은 바꿔야 하겠어.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 당신의 방을 향했습니다. 거기는 메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키갈에서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공작이 보냈나요? 아니요, 아가씨. 상인 가문에서 온 듯합니다. 카발라강을 따라 운송되어 왔네요. 당신이 밝게 빛나는 색지를 벗기자 나온 것은 초콜릿이네. 상자 안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크레일랏가에서. 갑자기 그동안 잘 행동해온 당신의 강아지가 초콜릿 상자에 대고 으르렁거리더니 그것에 달려들었습니다. 나쁜 개 같으니. 초콜릿은 네 몸에 좋지 않아. 웃긴 놈이야. 소란이야 피우고. 아, 초콜릿을 지금 바로 먹는다. 나중 위에 보관해둔다. 아,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스포일링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일단 저장해볼게요. 초콜릿 하나를 입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맛있어.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어둡게 색을 잃어갔습니다. 이 초콜릿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 내게 활성탄을 먹여줘.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당신의 메이드는 당신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 죽음. 초콜릿 하나 제대로 못 먹어? 아까 누가 스포일링 했어 이거. 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관해둔다. 지금은 별로 초콜릿을 먹고 싶지 않네요. 다음에 먹도록 하죠. 사냥가기. 분노 2를 깎네. 쾌활함 1 올리고. 분노 2에 쾌활함. 오, 지금 나한테 딱 맞는데? 당신의 불만을 무력한 동물들에게 풀었습니다. 약간 더 행복해지고 화가 좀 풀렸습니다. 얘 표정 왜 이래? 이게 중압감이네. 이러면은 체육과 신앙이 올라가고 나머지 3개 역사랑 경제학이랑 회화가 떨어지는군요. 체육 올리자. 이 타이밍에 뭐 할까? 달리기, 등반, 수영 중에 뭐 할까? 달리기가 좋지 않을까? 등반이 좋을라나? 등반, 수영, 달리기, 등반? 경제 올려주는 걸 못 본 것 같네요. 그러네요. 경제 올려주는 그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안 해본 기분이 있나? 자신감 안 해봤나? 쾌활함을 안 해봤나?
달리기와 등반을 배워봅시다. 높이에 따른 공포를 극복하고 재빠르게 확실히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다리를 오르고 내려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엔 대회가 열립니다. 귀족과 평민들 가릴 것 없이 무려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죠. 만약 네가 이 경기들에 참여한다면 백성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단다. 위험 무서워 이제. 어떤 경기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해가지고 쭈르륵 있는데 내가 많이 올린 거는 매사냥이에요. 그쵸? 매사냥이 가장 답이고 나머지도 뭐 괜찮긴 한데 매사냥이 높으니까 매사냥 가자. 물론 귀족들만이 매사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는 평민이 한 명 있긴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지요. 당신이 상을 타기에는 너무 경험이 없다는 것은 말이 필요 없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고 경쟁자 친구들은 당신의 관심과 열정에 감탄하였습니다. 나 지금 능력치 100인데? 모든 승자들의 이름이 발표되고 대단한 갈채 속의 모습을 뽐냈습니다. 예배여왕으로서 당신이 그들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승리자의 단상에 나타났습니다. 2호백작 케반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머드 건틀릿을 착용하였습니다. 다른 손에 검이 있군요. 이 녀석의 손에 나의 혈육의 피가 묻어있다. 얘 이전에 그거 아니야? 정신 나가가지고 막 하녀 죽였던 애? 반란군의 핵심 리더였던 아리스, 그녀가 그의 어머니였어. 그는 건틀릿을 바닥에 던져 털크덕 소리를 낸 뒤 검을 치켜세워 당신을 가리켰습니다. 건틀릿을 왜 던졌어? 엘로디, 너에게 도전한다. 목숨 대 목숨으로. 아니, 이 녀석은 여자한테 결투를 신청해. 지금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건가요? 받아들인다, 거절한다. 글쎄, 내 검수를 올리긴 올렸을 텐데. 글쎄. 받아들여볼까? 아주 좋아요.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전을 받은 입장으로서 무기를 선택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검과 지팡이? 그럼 검이지. 제 검을 가져오세요. 언뜻 보니 군중들은 이것이 단순한 유의가 아닌 진짜 혈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들 주위에 그들의 함성이 소리를 함께 울렸습니다. 케반의 분노는 그를 강하게 했지만 또한 변덕스럽고 예측 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쁜 점은 그는 무장하였고 자기가 죽든 당신이 죽든 물러서지 않을 작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작은 상처를 몇 개 냈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응? 그의 속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리고 그의 얼굴, 그의 눈 마치 피처럼 붉군요. 그가 광문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제압당했습니다. 내 배에 뭔가 있어. 찍. 아까 전에 뭐더라? 32주차 전에 건 없나? 31주차는 없나? 아니, 주차가 안 나오는구나. 5분 전에? 야! 5분 전에 초콜릿 먹었네. 이것도 초콜릿인가 보다. 가지가지하네 진짜. 검수를 올릴까? 나는 쟤를 어떻게든 짓눌러버리고 싶긴 해요. 검수를 올리자. 안되네. 어림도 없네. 이 타이밍에 검술까지 못 가는데? 그냥 포기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검술 50 이상 올리려면은 나머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못 올려. 다른 거 해볼까? 음악 같은 거 해볼까? 나 또 높은 게 뭐 있지? 마상행진. 어떻게 말을 타는지 잘 알고 있었고 멋진 행렬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승자들의 이름이 발표되고 갑자기 한 남자가 승리자의 단상이었다.
또 나왔어. 아, 거절. 당신이 그저 싸우기 원한다고 해서 내가 싸워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거절했지만 그는 당신의 대답을 신경 쓰지도 않고 저도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검은빛 깃털이 피를 원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잘은 몰랐지만 당신의 매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였습니다. 아, 검은 깃털이? 아, 내 매의 깃털이구나. 난 또 뭔가 있네. 날카로운 부리와 눈을 잡아 뽑으려 하는 발톱을 마주하자 케바는 검을 버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양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경비병이 그를 구속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새는 둘 다 무사합니다. 오. 대회가 끝난 후 작은 비극이 드러났습니다. 듣자 하니 남자 하인 중 한 명이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당신이 최근에 바른 초콜릿을 한 조각 훔치려 했습니다. 그는 단 것이라면 사족은 못 썼었죠. 그 초콜릿엔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알아보자 이 선물을 당신에게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인 가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겁다. 우울함을 쾌활함으로 바꾸는... 이것도 우울해지네. 지하 감옥 한번 가볼까? 당신은 운 없는 좀도둑과 난동꾼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 지하 감옥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리 비참한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 키운 게 도움 되게 잘 되네요. 자, 이제는 뭐 올릴까? 아, 근데 잠깐만. 아까 전에 괜히 궁술 장찬수 올렸다가 이거 2개 올렸다가 체육이 결국 안 올라가는 채로 끝났네. 좀 보너스를 못 받은 게 좀 아쉬운데? 아까운데? 아까 전에 거. 아가씨, 아버님께서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긴급한 일이라고도 덧붙이셨습니다. 금방 간다고 전해주세요. 선약이 있거든요. 당신은 메이드가 떠나가길 기다린 뒤 당신의 첫 보안과의 만남을 서둘렀습니다. 전하, 전 그 독이 들어있던 초콜릿을 실었던 배의 인부와 밀담을 나눴습니다. 음악가 오랜만에 나왔다. 아마 그 짐을 하역하기 위해 누군가를 매수한 것 같았다는데 키갈 지방보다 훨씬 내려간 메르바 지역의 하루였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카드로 보았고 전하께서 받았던 편지들과 대조해보니 순간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개인 서신을 묻지도 않고 보았다는 사실이 약간 짜증이 났지만 그것이 당신이 그녀를 고용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음악가 고용하길 잘했어. 그 서체는 잘 알려진 귀족의 것과 확실한 유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군요. 누군데? 무엇인가요? 닉스 여공작, 당신의 숙모 루실이었습니다. 네? 물론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근데 네라고 말하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야? 설사 그녀가 그 카드를 적었다 하더라도 독사건의 배우라고 바로 지목할 수도 없죠. 하지만 저라면 조심할 겁니다. 만약 전하께서 잘못된다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누가 계승자죠? 아, 역시 그쪽이구나. 그러니까 제2계승자가 저기 그 외삼촌이라고 했잖아요. 외삼촌의 부인을 외삼촌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숙모가 맞나? 맞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여튼 내 삼촌 로랑 그 여자의 남편이지.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메르바의 공작 저택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어쩜 뭔가를 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아요. 가도록 하세요. 이게 현명한 공작 활동이 될런지 아니면 오해가 될런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마 더 나쁜 소식에 대해 말하시겠지. 아버지께서는 해안선이 그려진 지도 옆에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아, 이제 바다에서 뭔가 침공이 오나? 시안자에서 온 배가 다가오는 것이 목격됐다. 상선이 아닌 함대가. 뭐라고요? 일주일 안에 그들은 노바 영해에 들어설 테고 2주일이면 수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우린 방어해야 하겠죠. 국고를 풀어 추가적인 군사를 고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촉박할 거야. 병력을 모집한다. 그러하지 않는데 그럼 모집해야지 뭐. 안 그래도 돈 많이 안 썼어 이것 때문에.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징병이다.
자, 이제 해전을 어떻게 해낼지 논의해야 할 차례다. 네가 직접 함대를 이끌고 제동 역할을 수행하기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단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 엄청난 위험이야. 나도 이건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혹시 모르지, 네 능력이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함대를 직접 지휘한다. 수도에 머문다. 이거 참. 근데 내가 군사력 찍으면서 함대 그것도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 해도 돼요. 될 것 같아. 그건 제가 짊어져야 할 위험이에요. 네 엄마와 똑같구나. 최선을 다한다면 노바는 버텨낼 수 있겠지. 난 가능하다고 봐요. 중압감을 계속 가지고 갈까? 병영을 둘러보자. 거의 8대대. 그리고 1소대가 당신의 직속 병사로 있습니다. 야, 우리 병사 짱 많아. 그냥 야, 우리 쳐들어가자. 우리가 군사 보정도 쩔고 의상 제복 싸우자. 지금 현재 숙련도 1인데 해군 전략 2번 올리면은 이거 충분히 80까지 올릴 수 있어. 군사 싸워. 자, 벼락치기 갑시다. 벼락치기.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펼쳐진 해전의 어려움, 미지의 해안을 너무 가까이 항해하는 위험성에 내배웠습니다. 당신은 육군을 이동시키는 운송수단으로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세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비용, 시간, 물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좀 더 전투적인 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왔는데 공해상에서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들이 서로 갈고리를 걸기에 충분한 정도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당신은 적의 움직임을 망원경으로 보고 필요한 작전 병력점을 외칠 수 있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식 쩔어. 산지아군은 노바군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좋게 끝날 리 없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병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8대대로도 부족해? 최종적인 전투 결과는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노바의 전합들은 고립되었고 일부는 침몰했습니다. 동시에 샨지아의 병력들이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에 조여가기보단 당신은 전환점이 이미 지나갔음을 파악했고 남은 선단이 모두 침몰하기 전에 후퇴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명령이 많은 목숨을 구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바인들이 완전히 비무장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우수한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바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침략 저지에 실패하였으므로 샨지 함대는 곧 상륙할 것이고 그들의 군대들이 수를 향해 전진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잔존 병력들이 그들을 가능한 오래 붙잡아둘 테지만 이미 왕국군의 주 전력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노바의 미래는 암울해 보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젠 진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분노를 쌓을까? 해군 전략 88인데 88로도 안 돼? 88로 안 됐으면은 그거 했어야 됐다. 그 전에 이상한 거 그 전에 막 저거 배웠잖아요? 이전에 요 체육 배웠잖아요? 이거를 군사학으로 몰았으면은 한 번에 100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병참술 아니 지금 병참술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이미 군사는 괴멸됐고 도망가야 돼. 체육 달리기 튀어야 돼. 우리는 근데 이 정도 약간의 이 배운 걸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노바에 대한 침략이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해안선은 샨지아군의 지배에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마을을 따라 행진했고 들판을 짓밟았으며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샨지아의 외교 사절이 무언가를 아마 항복 문제를 논하기 위해 성으로 왔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군대를 묶어둘 만한 힘이 부족했고 지금 항복하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샨자의 대표자를 상대하기 전에 자신이 단단히 다졌습니다. 당신은 외교관과 군사부의 대표, 즉 장군 혹은 제독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서 있는 보석들로 치장한 미남 샨자의 왕 토가미가 직접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정말 진짜 왕인가? 왜 왕이 이곳까지 직접 온 거지? 신의 하늘 레이디,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을까. 당신은 그 뒤틀린 동정심에 대해서 그의 반들거리는 얼굴에 싸대기를 매기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나? 그렇지 않나? 얼마나 끔찍한 낭비인가. 운명화된 방식으로 해보자고. 경연 혹은 시합으로 노바를 건 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군. 내가 이긴다면 이 왕국은 더 이상의 저항을 그만두고 나를 대군주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진다면 우리 군이 평화롭게 떠나 더 이상 피가 흐를 일은 없어질 것이고. 어떤 종류의 시합이죠? 이럴 거면 애당초 싸울 거 그랬나? 싸우지 말까 그랬나? 노바가 루멘들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나 또한 루멘의 힘을 갖고 있지. 정식 결투를 제안한다. 힘 대 힘으로. 승자는 노바를 지배하게 되고 패자는 죽을 것이다. 잠깐, 루멘은 전혀 안 배웠는데? 하지만 난 루멘이 아니에요. 대관식 때까지 기다린 건가? 준비가 아직 덜 됐다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럼 좋다. 가서 네 크리스탈을 찾아라. 루멘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 그러고 나서 결투를 하면 되겠군. 요점이 뭐죠? 내가 이길 수 없으시란 걸 당신도 알잖아요. 왜 날 지금 당장 죽여버리지 않는 거죠? 그건 승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구하고 싶지 않나? 난 루멘과 싸우고 싶을 뿐. 뭐야 얘. 만약 네가 거절한다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조금 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지. 만약 내가 나랑 정식 루멘 결투를 치른다면 내가 이기더라도 침략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겠다. 진심인가요? 신의 맹세코, 노바는 자유롭고 안전해질 것이다. 왜 굳이 이런 일을 벌이려는 거죠?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다. 네가 지닌 크리스탈이다. 너의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걸 수 있지. 시작하도록 할까? 이러고 싶진 않지만 다른 선택이 없잖아. 이 루멘이라는 게 꽤나 중요하구나. 뒤에 가서는 이건 뭐야? 그의 조건을 받아들인다. 결혼 동맹을 제안한다. 완전히 거절한다. 뭐 저쪽이 딱히 결혼하자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결혼할래요? 이러면 6번 선택 웃긴다 이거. 6번이래. 2번 선택. 뜬금없이 결혼이 왜. 차라리 저와 결혼하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가진 모든 건 역시 당신 소유가 될 텐데요. 가여운 작은 소녀여, 이미 말했지 않나? 너희들의 땅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난 이미 아내가 있다. 너보다 더 성숙한 여인이. 그건 몰랐네. 띵. 선택지가 줄어들었어. 거절할까? 받아들여도 어차피 결말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받아들인 쪽으로 가봅시다. 그럼 해야만 하겠죠 하니까, 아니 그건 내 딸이 할 일이 아니요. 노바의 루멘 지도자와 싸우기를 원한다고 했나? 당신의 아버지께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는 빛나는 파란 크리스탈을 꺼내 그의 심장 위에 놓았습니다. 헐, 빛이야. 아빠도 가능했던 거야 변신? 헐헐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푸른 빛의 장막이 당신의 아버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보석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의 몸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와 싸우시오. 그 아이는 놔두고. 좋소. 내가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겠군. 아빠? 조용히 해라 일로리. 넌 아직 여왕이 아니다. 두 남자는 결투의 세부 사항과 대가를 정한 다음 만약을 위해 원모양의 차단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광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팔을 엇갈려 그의 주변을 도는 짙은 회색 연기를 소환했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샨지아의 왕은 불타는 나비떼를 불러냈고 그것을 안개 안으로 보내 흩어내버렸습니다. 연이어 침략자는 그의 손을 마주친 다음 기합을 외쳤습니다. 장렬하는 붉은 빛들이 그의 손끝으로 모여들었고 맥동하는 구슬로 합쳐져 당신 아버지를 향해 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푸른 빗줄기로 그 지옥의 에너지를 붙잡아 토가미의 방향으로 되돌려 막아내려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토가미는 그의 힘을 입증하고 싶었던 숙련된 루멘이었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 아버지의 시체 옆에 벌어진 싸구려 보석처럼 푸른 크리스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푸른색은 희미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능글맞은 샨지야 왕은 크리스탈을 바닥에서 낚아채 그의 로브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가. 내가 네 어머니의 생명을 끝냈고 얜 아버지를 그리했으니. 뭐라 말했죠? 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라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 그건 신중하게 세운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젠 노바의 힘이 내 것이 됐으니 널 살려줄 수도 있다. 그는 손등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무한 로브가 자유로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내 손에 입을 맞추라. 헐, 항복까지 해야 되나 보네. 당신은 그 끔찍한 손이 당신 앞에 멈춰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할 시간입니다. 잠깐만. 이거 거절한다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30 몇 주차? 36주차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네요. 거절해볼까? 절대로 천년의 역사 동안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각오를 한 당신은 소리를 지르며 샨지야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생명을 빼앗는 데는 그의 마법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안돼. 대관식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따른다고 해도 뭐 딱히 뭐 없잖아. 당신의 자존심을 억누르고 무릎을 꿇은 후 입술을 그의 차가운 손등에 맞췄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좋다. 약속했던 대로 침략은 끝날 것이고 나의 군대와 함께 바다 건너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너희 중 어느 누가 날 공격할 만큼 바보 같지 않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모든 거래는 끝이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것들. 살았어요. 넘어갔어요. 뭐야. 넘어가긴 하네. 병영을 볼까? 병영은 많은 곳이 비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진행은 됐는데 아빠가 없어. 슬프다. 해군 전략이 100이 되어야 됐을까? 참. 이겨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해군 전략을 100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체육을 좀 안 하면은 100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좀 나았을까. 룸에는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뭐 해야 되냐? 말이나 다룰까? 당신은 말을 무릎으로만 다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팔로 다른 행동을 하시기 연습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쟁은 끝이 났고 샨지하고는 철수하였습니다. 노바 저녁 도처에 불확실하고 두려운 깊은 절망이 건드리면 깨질 것만 같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당신이 토가미왕과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태어난 아기의 영혼을 그에게 주기로 하였고 어린 소년을 의식의 제물로 바쳤으며 당신의 아버지마저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된 거야? 그렇게 한다 해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음악가 첩보원이 메르바에서 맡은 그녀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전하,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만두세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가족들이 날 죽이려 한다고 하더라도 난 그걸 당해 마땅하니까. 안 들었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듣질 않았어. 예배에 참석해볼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불안해. 뭘 해야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나 체육을 배우자. 지금 왕의 여왕의
위험 그딴 거 없고 빨리 생존 전략을 세워야 돼. 룸에 100 찍으면 이기나요? 이기겠죠? 자, 빨리 수영을 배우자. 바다로 나가자. 근데 40을 배우기까지 아직도 떠있는 연습밖에 안 해? 아, 안 좋은 부금이 또 나왔어. 한 무리의 방문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혹은 그것의 잔지였습니다. 내 가여운 예쁜 엘로디야, 이런 때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단다. 너 옛날에 나 그거 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초콜릿 보낸 애잖아.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넌 아직 너무 어리잖니. 우리가 널 도와주기 위해 왔단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녀가 옳았습니다. 당신은 곧 다가올 대관식과 운영해야 할 영토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없기에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해줄 성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당신의 생일 축하연과 공식적인 여왕 대관식까진 오직 2주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견실한 노바 왕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나요?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어? 그냥 스킵된 건가? 새로운 군주가 왕좌에 오를 때는 궁전에서 평민들을 위한 즐길거리와 다과를 제공하는 전통이 있어왔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이가 귀족처럼 식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요 근래 겪은 비극을 고려해볼 때 축하를 연다는 것 자체가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회를 여든 그 규모는 왕실 재정을 얼마나 소모할지에 달렸습니다. 축하연 없음, 작은 연회, 훌륭한 규모의 연회, 낭비적인 규모의 연회. 낭비하면은 바로 반란 일어나고 죽는 거 아니야 또? 뭘 해도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한데. 낭비! 로스트 미트, 케이크, 초콜릿, 와인 모두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념컵과 주화를 나눠줄 수 있겠지? 뭐 그냥 넘어가네? 이 다음 주에 뭔가 일어나는구나. 오케이. 괜찮아. 나는 다 예감하고 있어. 빨리 체육을 도망칠 준비를 해야 돼. 달리기하고 달리기. 튀어. 당신은 긴 시간 동안 조깅을 했고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 전후에 필요한 물과 음식의 양을 얼마든지 배웠습니다. 언덕을 뛰어오르는 연습도 했고 빠르게 달리기도 했고 의상 안 봤네요. 성이 다가올 당신의 대관식 준비로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장관들은 조한색이나 꽃 등의 세부적인 질문으로 당신을 귀찮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가능한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게 할 디자이너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아직 어리죠. 훌륭한 디자인이 당신이 여왕답게 보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결혼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멍청이들이 내게 귀족 중 한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를 택하라고 부담 주는 것을 듣지 말렴. 그들은 품위도 없다던. 네가 슬퍼할 시간 정도는 줘야지. 귀여운 조카야. 내 딸 같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너희 둘 모두 그렇게 어린데 말이다. 전 엘라스 여공작이었던 불쌍한 케일레이를 기억하니 그녀의 아버지가 영지의 후계자를 얻기 위해 그녀를 결혼하도록 강요했었지. 그리고 출산 도중에 그녀는 17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 네 나이의 결혼은 현명하지로 안전하지도 않단다. 숙모가 아마 오를 거예요.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잠깐만. 선택지 하나 더 있었네? 숙모한테 가는 선택지인가? 여튼 40주차 의상 바꿔보고 운동 장비. 좀 노출이 좀 있는데 괜찮은 건가? 달리기는 한 번 더 하면 마스터고 등반도 좀 하자. 마스터까지는 아닌가? 이게 애매하게 약간 남아요. 아니네? 다 됐네? 당신은 장비를 착용한 채 얼마나 빠르고 오래 달릴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 달리는 동안 다양한 무게의 물건들을 옮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바줄 타는 법도 배웠고. 작년 이맘때쯤 당신은 14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학교 정원에서 말이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당신의 머리에 화관을 짜고 있는 동안 선생님이 당신에게 차와 케이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공주라는 사실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칭호는 미래를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친구들 중 많은 수가 공장이나 백장 혹은 비슷한 지위에 올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비록 당신의 부모님이 생일 당일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멋진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일주일 뒤 그들이 방문하였고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근사한 마차로 그녀의 영지를 당신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죽었잖아 뭘. 당신은 이제 법적으로 성인인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시련을 겪으며 준비하였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사제 앞에 무릎 꿇고 그녀가 축성하기 위해 암송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께서 당신과 온 노바에게 평화와 지혜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당신에게 지배자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퍼스트 서클의 여사제. 법과 관습을 준수하며 전력을 다해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랑, 명예, 정의, 자비를 위하여 쓸 것을 맹세합니까? 결혼하는 것 같아. 맹세합니다. 이곳엔 귀족분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서를 마친 합당한 여왕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입회했습니다. 충성을 바칠 자들이여, 그대들도 그러합니까? 그러자 각 영지의 수장들이 차례로 당신의 왕자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보좌하는데 온 힘을 바칠 것을 맹세했습니다. 노바의 국민들이여, 피델리아의 딸이자 진정한 국왕 엘로디님께서 여왕 자리에 오른 것을 선포합니다. 만세 만세. 롱립 더 퀸이라고 게임 제목과 똑같은 걸로. 고마워요 여러분. 저 노력할게요. 와 깼다. 대관식 후에 고위 여사제에 의한 개인적인 축성의식에서 엘로디는 공식적으로 어머니의 루멘 크리스탈을 이을 것을 제의받았습니다. 크리스탈의 빛과 힘이 그녀의 것이 되었고 수백 년의 전통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칼로리스 공작 조슬링이 자기를 이을 후계자를 지명하기 위해 전에 사망함으로써 노바의 지도층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물론 엘로디의 경우 이미 여왕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영지까지 지배하는 것은 전통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그 땅을 자신의 가문의 소유로 유지하기 위하여 엘로디는 칼로리스의 지배권을 현재 메르바 공작인 삼촌 로랑이 맡도록 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메르바 공작 측위는 몰락한 메르바 계보의 후손인 숙모 루실에게 당분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그들의 자녀 중 2명이 그 영지를 물려받게 될 겁니다. 노바 시민들 사이에서 마법 및 루멘에 관련된 사항은 약간 불편한 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빛의 피를 받은 여왕은 흠잡을 것이 없었으나 다른 추종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된 힘의 사용에 의해 일어난 저 끔찍한 피조물들을 보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루멘으로서 우르슬의 여공작 줄리아나는 그녀 영지 밖을 여행할 때 많은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토마토 투척이 함께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거 했던 그 사람인가 보죠? 하여튼 처음에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걸 풀어달라고 했던 여자예요. 하지만 귀족 법원의 일원이었던 엘로디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은 줄리아나가 아닌가? 풀어준 다음인가? 평민들은 줄리아나가 여왕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수군대곤 했죠. 줄리아나의 오랜 독신 상태로 호사가들에겐 좋은 떡밥이었습니다. 만약 여왕님에게도 그러한 취향이 전염된다면 나아가 노바의 후계자가 없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의 말맞다나 토가미와 샨지아인들은 차후 몇 년간 노바를 무시했으며 대신 먼 북쪽에 있는 보레알리스 대륙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대륙에서 뭘 찾았는지 엘로디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언젠가 노바에게 심각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칼라스의 관계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드나 공작의 혈통주장이 우위로 돌아갔을 때 그는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새로운 법규를 시행해 두 국가 사이를 오가는 무역상들을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동시에 경계지역에서의 약탈과 좀도둑질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속사정은 결국 좋지는 못했습니다. 위에 이 6줄이 이거 하나로 그냥 압축되네. 말하면서도 이게 뭔 얘기인가 싶고 막 대충 읽어서 그런가. 왕권관과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 결국 엘로디는 외국에서 온 공작과 결혼했습니다. 헐.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부부간에는 존중과 배려가 충만했습니다. 2명의 귀여운 아들, 딸도 있었죠. 영어! 갑자기 영어. 엘로디는 가끔씩 그 지배에 대한 뭐라고 해야지? 압박을 피하기 위해 피하는 용도로 자연에 있는 말이나 다른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런 친근한 느낌이 그녀에게 새로운 법과 그런 감정이 그녀에게 그 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주게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엘로디 여왕의 업적은 미래로 전해졌습니다. 동물 복지라고 해야 되나? 여튼 끝. 와, 깼다. 뭐 어찌되든 깼다. 깨면 깨지네. 나는 영원히 못 깨가지고 무한치 쿨무이를 가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몇 번 엔딩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잘 깼네요. 근데 중간에 좀만 이어서 하자. 어디 갔냐? 그 회전하기 전에 어디 갔냐? 초콜릿 여기부터 하자. 여기서부터 전쟁 준비를 해야 돼. 아, 이거 아닌가? 군사학 이거 아닌데. 여튼 전쟁 준비를 하자. 빨리 해전 생각도 못했네. 쓸어버려. 매사냥해. 잠깐만. 매사냥 앞에 뭐야? 뭐 하나. 그가 당신이 슬그머니 대회를 위해 숨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아직 채 훈련이 끝나지 않은 새를 갖고 오는 것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잔소리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없었던 건데 잠깐만. 아까 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 뭐야? 100이 아니어서 그런가? 매다루는 게 100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빼면은 깎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하자. 뭐 그렇게까지 손해볼 것도 없어. 이대로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러면. 거절한다. 그리고 매가 나 대신에 쪼아서 잡아내고. 오케이, 좋아, 깔끔해. 이렇게 해전까지 이기면 완벽하잖아? 위상 바꾸고. 능력치는 해군 전략이 67. 해군 전략 2번 하면 되지 않을까? 오, 완벽해. 깔끔하게 했어. 금방 가고 병력을 모집하고 지휘하고. 병영을 둘러보고 가자. 뭐 할까? 병참술도 찍어버릴까? 마지막으로? 병참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말 좀 다르게 할까? 나 지금 중압감 맞지? 중압감 맞는데 왜 체육이 올라가는 게 보정이 더 작냐? 체육이 원래 기본 보정인데. 체육 올리면서 해군 전략 하나 합시다. 해군 전략이래. 병참술. 달리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학은 희한하게 뭐가 없네요. 경제학 배워야 될 텐데. 경제학 배울까 그냥? 지금 어거지로 배울까? 아 근데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배우자. 희한하게 경제학은 보장이 없어요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자, 결과는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안 되는 거면은 그거다. 애당초 내전이 벌어지면 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전 때문에 내전으로 병력이 줄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나 보다. 백백백인데도 안 된다. 백백백이어도. 나중에 2회차를 하던가 해야 되겠네. 근데 내가 이 게임 2회차 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까지 합시다. 꽤나 괜찮네. 뭔가 결과가 좀 더, 그러니까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육성 게임이긴 한데 애를 좋은 방향으로 육성한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향으로 가면서 목적은 하나거든요. 목적은 여왕이 된다는 하나인데 그 사이에 일어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선택지가 되게 여러 가지 생긴다는 게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너스. 아, 이런 걸 볼 수 있어. 보너스. 엘로디의 그림들이 여기저기 있군요. 루멘 쪽 테크를 타면 또 뭔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리 침략한 애 있잖아요. 그 녀석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지. 이미지는 딱 3개 있네. 캐릭터가 귀여운 것도 좋기도 하고 그렇다. 체크리스트. 도전과제. 여왕이 올라봤나요? 적어도 한 번 죽었던 적이 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5번 죽었는지 11가지 방법으로 죽었습니까? 약혼을 깬 적 있나요? 여왕을 꽃을 받은 적 있나요? 루멘으로 각성했었나요? 불신임 투표를 당한 적 있나요? 누군가가 결투를 했었나요? 몸값을 받기 위해 인지를 잡은 적이 있는지, 사형을 명했습니까? 어느 감독이 결혼하도록 강요받았습니까? 내전이 일어났나요? 뭐 등등. 결투 신청 여기, 결투 했었나요구나. 신청을 받은 거고. 되게 많이 있어요, 할게.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장관을 암살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결혼하도록 강요했나요? 해전에서 승리를 거뒀나요? 뭐 촉수 괴물을 만나본 적 있나요? 함대를 마법으로 침몰시켰나요? 이건 뭐야? 첩보원을 고용했나요? 했고, 마법의 거울을 찾았습니까? 인신공양을 명했나요? 평민과 사랑에 빠졌습니까? 뭐 등등.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지. 죽은 방 혹시 내장에 화살을 맞은 적이 있나요? 두개골이 깨졌나요? 자폭했나요? 이렇게 많아. 3, 6, 9, 10, 11 11개가 끝이구나. 마법의 폭사 여러가지 있군요. 에필로그는 몇 개 봤죠. 뒤에도 되게 많다. 마지막까지 83, 24 24가지의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번에 엔딩 보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정도 봤다라고. 그렇군요. 자, 오늘 메인 방송인 여왕폐하 만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 이게 꽤나 끌리는 게임이었었는데 역시 평가가 좋은 만큼 할만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야, 왜 일로 돌아와? 버그인가? 다음에 또 기회되면은 할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이 좀 하는 걸 보고 싶긴 한데, 내가 다른 분들한테 막 권유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볼게요. 이거 꽤 괜찮았어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BJ 랩이었습니다.